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평균 충격력하고 어떠한 경우에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보존이 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느낌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학적인 신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들로 미루고 이번 시간에는 느낌만 갖도록 하겠다, 그 말이야. 평균 충격력, 즉 F벡터의 평균이야. 이것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봅시다. 첫 번째, 야구 배트에 맞은 야구공. 야구공이 야구 배트에 맞는 그 시간이 매우 짧잖아요. 그러한 매우 짧은 시간에 야구공이 배트로부터 받은 외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죠. 여기 보다시피 매우 짧은 시간 dt 동안에 물체가 받는 외력 F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러나 충돌 전후의 야구공의 속도들은 구할 수 있어.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구할 수 있어. 유사한 상황으로서 골프채에 맞은 골프공, 그리고 기타 교통사고에서 충돌하는 두 개의 충돌된 차, 방금 예를 든 경우에서 충격력을 받은 물체 같은 경우는 그 충격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무척 알기가 힘들어. 그러나 충돌 전후 속도는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는 구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충격량은 알 수 있으나 충격력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균 충격력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취급을 하거든요. 고로 평균 충격력만을 구하도록 해보자. 평균 충격력을 도입을 할 적에는 무엇을 만족하도록 평균 충격력을 도입하냐면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충격량 I벡터라는 것은 T1부터 T2까지 FTT, 이게 충격량이었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MV-MV0 이렇게 되어지고, 이 수식은 나중 운동량 P 빼기 처음 운동량 P0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델타 P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하면은 질량 M에 충격량 I가 가해지면은 운동량 변화량 델타 P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때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가 평균 충격력을 구하는 아이디어가 되어지는 거야. 이때 동일한 운동량 변화 델타 P를 발생시키는 평균 충격력 F벡터의 평균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그 말이야. 여기 충격량은 그대로 적어놨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적어 놓되, 여기서는 이 충격력이 순간적인 충격력이거든요. 여기서 순간적인 충격력이라는 것은 충격력 F가 시간 t의 함수로 순간순간 주어졌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 충격력을 평균 충격력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평균 충격력은 일정하잖아요. 이것이 핵심적인 아이디어죠. 이러한 평균 충격력으로부터 충격량을 받으면은 운동량 변화 델타 P가 발생하죠. 여기 델타 P하고 여기 델타 P하고 똑같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F벡터의 평균은 일정하기 때문에 적분기호 앞으로 나가면은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DT는 T2-T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식을 F벡터 평균으로 정리하게 되어지면은 F벡터 평균은 T2-T1 분의 1 델타 P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실력 문제로 높이 H에서 자유낙하한 공이 지면과 충돌 후 다시 높이 H만큼 올라갔다고 하자. 지면과 충돌해가지고 동일하게 처음 높이 H까지 올라간 경우야. 공이 지면과 접촉하는 시간이 10분의 1초라면은 공이 접촉 시간 동안 지면으로부터 받은 평균 충격력 F벡터의 평균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단
높이 h는 5m라고 하고 질량 m은 1kg이라고 하자 그 말이야. 지금 했던 것을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높이 h에서 질량 m의 물체가 있었어. 그 다음 T1 C각일 때 V제로로 땅에 딱 도달했어. 땅에 도달했다 그 말은 이 공의 맨 밑바닥이 땅 표면과 닿기 직전이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T1부터 T2라는 그 시간 동안에 공이 조금 이렇게 아래로 눌러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각 T2일 때 공이 완전히 펴져 가지고 다시 위로 튀어 올라가기 직전이 되어졌어. T1과 T2 사이에 이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평균 충격력은 얼마일까?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평균 충격력은 충격이 가해지는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분의 그때 일어난 운동량의 변화량이지요. 고로 T2-T1, 즉 충격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은 10분의 1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P만 구하면 되어지겠다. P가 mv이기 때문에 땅에 닿기 직전의 속도와 땅으로부터 튀어오르기 직전의 속도를 구하면 되겠다. 공의 아랫면이 땅 지표면에 닿기 직전에 속도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봅시다. 일단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자, 초기 운동 에너지 플러스 초기 위치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플러스 나중 위치 에너지 그렇게 되어지죠. 초기 운동 에너지는 얘가 정지 상태부터 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날아가고 초기 위치 에너지는 mgh가 되겠다. 그 다음 나중 속도, 즉 말해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공이 h만큼 떨어져 가지고 공 아랫면이 땅바닥에 닿기 직전의 V0 벡터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에 적합이 되어지고 나중 위치 에너지는 mg0 되어져서 이것은 날아가게 되어지겠다. 이 식을 풀면은 V0라는 것은 속도 크기로서 루트 2gH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위쪽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으면은 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루트 2gH의 Y캡 그렇게 되어지겠다. 이럴 적에 중력과 속도 G의 값을 10m/s에 제곱으로 해주고 높이 H를 5m라고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10 곱하기 5는 100이기 때문에 이것은 10m/s가 되어지겠다. 이 결과를 벡터 폼으로 나타내주면은 V0 벡터는 마이너스 10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유사하게 공이 땅에서 튀어오르는 그 순간의 속도는 10의 Y캡 이렇게 나옵니다. 왜 공이 땅으로부터 되튕겨져 올라갈 때의 속도가 10m/s의 Y캡 이렇게 되어질까? 이것은 또 이때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되어지죠. 그러면은 델타 P라는 것은 mv-mv0이기 때문에 v-v0를 계산해 볼까요? 10의 Y캡 빼기 10의 Y캡은 20의 Y캡이죠. 여기 질량 m은 1kg이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P는 20의 Y캡 이렇게 되어지겠다. 단위는 생략해서 고로 평균 충격력은 이것이 10분의 1, 분의 1 해놓고 이것이 20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200N의 방향은 플러스 Y캡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 공은 지면으로부터 윗방향으로 200N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해. 이 공이 받은 중력은 얼마일까? 중력은 mg죠. 그렇기 때문에 mg 벡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m은 1이고 g는 10으로 계산한다겠죠. 그리고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N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중력은 크기가 10밖에 안 되는데 평균 충격력은 200N이 되어져 가지고 중력보다 충격력이 훨씬 더 크죠.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대중적인 느낌으로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것이 참 중요해. 왜냐? 우리가 모든 충돌에서 운동량은 항상 처음의 전체 운동량과 나중의 전체 운동량이 보존된다겠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겠어. 그것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했지만은 이번에는 앞 시간에 했던 것이 너무 수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느낌적으로 알 수 있도록 탐구를 해 봅시다. 이러한 용수철이 있다. 이 용수철이 자연 길이일 때 이 끝을 원점으로 잡겠어. x는 이퀄로 제로로. 그리고 이쪽 축을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잡겠어. 이러한 상태에서 질량 m인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v0의 마이너스 x캡이라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 단 이쪽의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력은 무시야. 이럴 적에 얘가 이 스프링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스프링을 압축시키겠죠. 그 다음에 스프링이 이제 팽창하락해지겠죠. 점점 이렇게 팽창돼서 이쪽만큼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질량 힘의 물체는 계속 저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질량 m하고 묶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의 질량을 무시를 하면은 스프링은 딱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 질량이 없고 이 스프링하고 질량하고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다시 말해 스프링의 관성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요. 질량을 무시한단 말이. 그러면은 이 질량 m의 물체가 x가 0보다 더 작은 영역에서 스프링으로부터 받는 외력은 mx의 투다 또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의 해는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역학 1단계로 가세요. 이 식에서 오메가의 제곱은 n분의 k라는 관계를 갖고 있지요.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을 봅시다. 초기 조건을 보면은 t는 이퀄로 제로일 때 이 질량 m이 이곳 원점에 도착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야만 질량 m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지죠. 얘가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질량 m에 작용하고 있는 수평 방향의 외력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 m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적어져 있다. 이 말은 얘가 x는 이퀄로 제로에 도착하는 그때부터 운동 방정식을 적용한다. 그런 말이지요. 고로 t는 이퀄로 제로일 때 위치 x는 제로가 되어지고 이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v0가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v0잖아요. 이 조건을 여기에다 넣으면은 x는 이퀄로 제로라고 해서 고로 x 대신에 0 놓고 그 다음에 a 코사인 t 대신에 0 대입하면 파이만 남죠. a 코사인 파이만 남는다. 이 식을 우리가 풀어보면은 a가 제로 또는 코사인 파이가 제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a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x 자체가 항상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a가 제로가 되는 일은 없어야죠. 고로 코사인 파이가 제로가 되어져야 되고 이때의 코사인 파이는 2분의 파이가 답이 되어지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n파이 적어줘도 틀린 답은 아니요.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n파이를 적어준 것은 사족이죠. 그 다음 t는 이퀄로 제로일 때 속도 x 자체가 마이너스 v0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 x 자체가 되어지죠. 거기에다가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x 다트는 마이너스 v0가 되어지죠. 즉 x 다트 제로는 마이너스 v0야. 이것을 한번 미분한 것에다가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인데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사인 파이만 남지요. 이 식으로부터 여기서 파이라는 것이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사인 2분의 파이는 1. 고로 v0는 a 오메가 이렇게 되어지고 a라는 것은 v0 오버 오메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적으면은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서 A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다 적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적고, 이 파이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럴 적에 이 질량 m이 스프링을 최대 압축시킨 거리를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최대 압축 길이란 것은 x max에다가 절대치를 씌운 것이 되어지겠죠. 이때 x max라는 것은 의무 방향으로 최대라는 말이겠죠. 즉 위치 x가 의무 방향으로 최대만큼 스프링을 압축시켰을 적에 그때의 거리를 절대치 x max라고 적었어요. 이것은 x의 의무 방향으로 최대값에다가 절대치를 씌워 놓으면은 v0 오버 오메가 이것만 남겠지요. 여기서 또 질량 m이 스프링을 최대한 압착시킨 이후에 x는 이코로 제로로 되돌아왔을 때의 시간 및 속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x는 이코로 제로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x가 제로가 되어지는 경우죠. 여기서 구해놓은 이 x가 제로가 되어진 경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경우 시간 t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여쭤봤고, 그렇게 되었을 적에 이 지점에서 속도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여쭤봤어요. 고로 위치 x인 이것을 여기에다가 적어놓고 이것이 제로가 되어질 때의 시간 t를 구하고자 한다. 이 식으로부터 오메가 t는 n파이가 되어지므로 t는 오메가분의 n파이죠. 오메가분의 n파이. n이라는 것은 정수인데 시간 t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t는 0 또는 오메가분의 1파이, 오메가분의 2파이 계속 그렇게 되어지겠죠. 어떤 위치에서? 질량 m이 원점에 있는 위치에서. 고로 이 질량이 최초로 압축되어졌다가 다시 원점까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메가분의 파이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t는 이코로 제로는 뭘까? 이것은 질량 m이 최초로 스프링과 접촉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겠죠. 원점에서. 그러면 x는 이코로 제로로 되돌아왔을 때의 시간 및 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라는 것은 x 다트를 취해주면 되어지죠. 고로 x가 이것이기 때문에 x 다트는 마이너스 v0 코사인 오메가 t죠. 마이너스 v0 코사인 그대로 적어주고 오메가 적어주고 t 대신에 오메가분의 파이를 적어주면 이것은 v0 이렇게 되어지죠. 결론적으로 이 질량 m이 스프링을 압축시키고 최초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을 때 속력의 크기는 절대치 v0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질량 m이 이쪽으로 와서 스프링을 압축하기 시작할 때의 그때의 속력하고 한번 압축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의 그때의 속력하고 크기가 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중요해 여기 보세요. 이때 질량 m이 스프링을 압축하기 시작한 때부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충돌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처음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0의 제곱은 충돌 시간이 끝난 이후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0의 제곱하고 같지요. 다시 말해 질량 m이 갈 때의 운동 에너지와 올 때의 운동 에너지가 원점에서 같잖아요. 즉 충돌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지만은 충돌이 딱 시작될 그때와 충돌이 딱 끝날 때의 그때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가 보존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다겠어. 질량 m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던 찰나에 이쪽에가 이런 장치가 하나 있다라고 한번 봐봅시다. 즉 말해서 이러한 꺽쇠가 여기에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다시 말해서 질량 m이 이쪽 경로상에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경로상에 이러한 꺽쇠 장치를 하나 마련했다 이거야. 그런데 가상적으로 이러한 꺽쇠 장치는 질량 m은 꺽쇠 장치를 방해받지 않고 무사히 좌우측으로 통과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렇지만은 스프링인 용수철이 좌측으로 이동할 적에는 스프링이 무사히 통과를 해. 그러나 우측으로 스프링이 이동할 적에는 이 꺽쇠 이쪽에서 걸려가지고 못 통과하는 그러한 가상적인 꺽쇠 장치를 상상해 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질량 임의 물체가 스프링을 최대로 압축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 원점에서 속력이 V0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스프링이 완전히 못 펴지기 때문이었죠. 그럴 적에는 이 원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지지가 않지요. 이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스프링이 꺽쇠에 걸려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못 회복된 운동 에너지는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졌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물체의 보존되지 않는 운동 에너지 양만큼 어디선가 다른 형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예에서는 부족한 운동 에너지 양만큼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져 있었죠. 이처럼 충돌 전후에 별다른 일이 없다면 운동 에너지가 다 회복이 되어져야 정상인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또 다른 변수가 돌출되어져 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못 회복이 되어진다면 회복되지 못한 양만큼 다른 에너지로 저장된 형태가 분명히 있어요. 이 경우에는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완전히 못 회복이 되어졌지만은, 또 다른 경우에는 열 에너지 또는 빛 에너지 또는 소리 에너지 등으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되어져 버려 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충돌 시간 전후로 질량 임의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스터디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2분의 1 mv1의 제곱 플러스 u의 x1은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u의 x2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x1 지점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 이것은 x2 지점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 여기에서의 x1 지점이란 것은 이 질량 m이 여기에 처음으로 딱 도달했을 때의 원점을 x1 지점으로 잡았어요. 원점 위치에서 스프링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즉 탄성 에너지가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ux1 이것은 제로가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얘가 여기에 온다기 때문에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이 제로는 2분의 1 mv0 닷트 v0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v0 벡터가 이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mv0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플러스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x는 제로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2분의 1 mv0의 제곱만 남는다. 그 다음 얘가 압축되고 난 다음에 딱 되돌아왔어. 그때의 시각이 오메가 분의 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 t가 t1, 즉 오메가 분의 파이가 되었을 적에 그때의 에너지를 E1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제로와 이 원이 같다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러면 얘가 갔다가 왔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여전히 제로가 되어지고 속도는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되어지죠. 이때 x는 여전히 제로야. 고로 이것 전체는 2분의 1 mv2의 제곱만 남는다. 그러면 얘와 얘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같기 때문에 v2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v0만 남는데, 우리는 지금 속력을 구하기 때문에 v2라는 것은 v0만 되어지겠다. 고로 여기서 F는 이코로 MA를 사용을 해서 구한 v0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구한 v2는 v0하고 어때? 같지요? 지금 이 문제를 풀며 있어서 우리가 역학적인 계를 어디로 한정해서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 스프링하고 이것을 우리가 역학적인 시스템, 즉 역학적인 계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질량 m이 있고 이 계 안에 스프링이 있는 상태에서 질량 m이 마이너스 kx라는 힘을 받는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질량 m 운동 에너지가 한 번의 충돌 후에
보존이 되어지려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온전하게 처음 상태로 되돌아와야 된다겠어. 즉 처음 상태로 회복돼야 된다겠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꺽쇠 같은 걸 놔가지고 스프링이 더 이상 못 회복되어지도록 해버렸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고 했어. 어떤 상태에서? 충돌 전후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무엇을 충돌로 봤어? 얘가 여기서부터 최대까지 압축되어졌다가 다시 여기까지 온 그 시간 동안을 충돌 시간으로 봤을 때게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이렇게 잡았어. 즉 말해서 질량 M1이 여가 있고 M2가 여가 있어. 그리고 이 수평면 위에 스프링이 놓여져 있어. 이 스프링은 스프링 상수를 K라고 놓겠어. 물론 이 스프링 상수도 K로 우리가 놔야 되겠죠. 이때 이 스프링의 질량은 무시를 합시다. 개 외부로부터의 외력이 없다면은 개 내의 모든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앞시간 역학 60단계에서 약간 증명했지만은 추후 완벽한 형태로 증명이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충돌 시간 간격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M1이 이쪽으로 V1으로 가고 있고 M2가 이쪽으로 V2로 오고 있다. 이럴 적에 얘들이 조만간에 스프링을 서로가 동시에 접촉하게 된 때가 오겠죠. 그때부터 스프링이 압축돼 가지고 다시 자연 길이로 회복될 그때까지의 시간을 충돌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질량 M1이 이쪽으로 오고 있고 이쪽에서 질량 M2가 이쪽으로 오다가 질량 M2가 먼저 스프링하고 만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스프링의 자연 길이를 L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프링의 질량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 M2가 스프링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스프링과 질량 M2는 좌측으로 여전히 속도 V2로 이동할 따름입니다. 이때 스프링은 전혀 압축되지 않습니다.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드디어 우측으로 오고 있는 M1하고 이 스프링이 만났습니다. 이때가 바로 충돌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딱 만났기만 했기 때문에 이 스프링의 전체 길이는 자연 길이 상태 L0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스프링이 최대한 압축이 되어지겠죠. 그럴 경우에 이 스프링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이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해가지고 드디어 스프링이 자연 길이 L0만큼 팽창이 되어졌을 적에 M1의 속도를 V1의 2'이라고 하고 M2 속도를 V2의 2'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압축되어졌을 때에 M1의 속도를 V1', M2 속도를 V2'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프링의 두 개의 질량 M1, M2가 동시에 딱 만나기 시작했을 적에 그때는 전체 에너지가 만나기 전 상태의 에너지인 E0하고 똑같죠. 만나기 전에는 스프링이 전혀 압축되거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프링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가 되어지죠. 다만 이때 M1과 M2 전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죠. 즉 2분의 1 M1 V1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V2의 제곱, 이것을 이 제로로 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스프링이 딱 만났을 적에 전체 에너지를 E1이라고 두면은 여기서 말하는 전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요. 이때의 E1은 이 제로하고 똑같겠지요. 왜? 아직은 스프링이 전혀 압축되거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로 이 제로인 이 값하고 똑같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때는 스프링이 최대한 압축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를 E2라고 한다면은 E2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1 V1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V2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 2분의 1 K 가로 열고 L-L제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이 다시 자연 길이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을 적에는 그때의 역학적 에너지를 E3라고 한다면은 E3는 2분의 1 M1 V1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V2 2'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때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똑같죠. 왜? 비보존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 E1 이코로 E2 이코로 E3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E1과 E3만 두고 볼까요? E1에서도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가 제로, E3에서도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가 제로이기 때문에 E1에서의 전체 에너지는 두 개의 운동 에너지만 남아있고 E3에서의 전체 에너지도 두 질량의 운동 에너지만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1과 E3가 같다라고만 했을 적에 E1 상태에서의 전체 운동 에너지 합은 E3 상태에서의 전체 운동 에너지의 합하고 같다 그 말이야. 이 경우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지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어지는데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진 경우는 두 상태에 있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진 경우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진 경우가 되어지겠지요. 고로 이 밑에 보세요. 개의 총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특별한 경우가 되어지죠. 이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야? 충돌 전후 포텐셜 에너지인 EP가 회복된 상태에서의 개의 총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질량의 보존력들만 작용하는 경우에 충돌 전후 포텐셜 에너지가 회복된 상태에서는 개의 총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거듭 강조하지만은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상태에서 다 똑같아. 다만 운동 에너지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만이라고? 두 상태에 있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같을 때만 개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즉 그 상태들에서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제가 참고로 이러한 스프링 있죠.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는 스프링의 자연 길이를 L0라고 하고 현재 스프링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적에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L-L0의 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좋아진 동작 배울 적에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때 X라는 것은 스프링의 평형점을 x는 이코로 제로라는 원점으로 두었을 때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그 위치가 거리가 되어지겠죠.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할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충돌 시간은 두 입자가 스프링에 딱 만나기 시작한 그때부터 다시 스프링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자연길이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충돌 시간으로 잡았죠.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겠단 말이야. 또 한편으로 전체 질량들의 운동량, 즉 총 운동량은 개의 외부로부터 개 내의 질량들에게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항상 보존된다고 했죠. 항상이란 말은 어디서나 이 말과 똑같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고로 이때의 전체 질량들의 전체 총 운동량은 M1 V1 플러스 M2 V2 그렇게 되어지고 이때에는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고 이때에는 M1 V1의 2 프라임 플러스 M2 V2의 2 프라임 이렇게 되어지겠죠.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량하고 보존되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운동량 보존에서는 이 스프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지요.
왜 없느냐? 운동량은 당연히 질량을 가진 물체들의 운동량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링은 질량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에 의한 운동량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질량 M1과 M2 운동량만 각각의 경우에 고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특히 명심해야 될 것은 부딪히기 직전의 M1의 속도는 이 스프링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 M1의 속도 V1, 2'하고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물론 재수 좋으면 같을 수도 있고. 고로 운동량 보존은 항상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 M1V1 플러스 M2V2 이것은 나중 운동량 M1V1 프라임 플러스 M2V2 프라임 여기서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은 충돌이 끝난 이후 속도가 되어지죠. 여기 잘 적어놨네요. 제가 충돌 시간 스프링이 압축 시작한 때부터 자연 길이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충돌 시간으로 제가 빨간 글자로 잘 적어놨죠. 이때 운동량이 항상 보존된다는 것은 더 이상 제로는 여지가 없는데 총 운동 에너지 EK도 보존이 되어질 것인가? 보존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자, 보존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자, 충돌 전 총 운동 에너지, 충돌 후 총 운동 에너지 이것이 보존이 되어진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보세요. 충돌 전후 총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2분의 1 MV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 이것이 충돌 전후 총 운동 에너지죠. 충돌 후 총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2 프라임의 제곱이 충돌 후 전체 운동 에너지죠. 그러면 보세요. 총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진다. 이 말은 충돌 전 총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 총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은 경우에 총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이 스프링이 압축되고 팽창되어지는데 아무런 방해물이 없는 경우야. 그런데 아까 여기서와 같이 꺽쇠를 하나 두었다고 하자. 지금 말해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꺽쇠를 하나 두고 또 여기에다가도 이러한 꺽쇠를 하나 두었다. 이때의 양쪽 꺽쇠는 스프링이 압축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않지만 스프링이 팽창되려고 하면은 자기 위치에서 더 이상 못 팽창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적에는 이것의 운동 에너지와 이것의 운동 에너지를 합쳐 놓은 것이 처음의 충돌 전 에너지보다는 작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만약 스프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연 길이로 못 돌아온다면은 충돌 전후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다르다 그 말이야.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더 작아지겠죠. 이런 경우라면은 다시 말해서 보존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보존되지 않는 만큼의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면은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지거든요.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로, 즉 스프링이 여기서 딱 압축되어 갖고 있잖아요. 그 압축된 것을 딱 풀어줘야 얘가 풀리면서 얘를 밀어주고 얘를 밀어줘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인데 딱 꺽쇠에 걸려서 압축돼 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은 얘와 얘가 에너지를 충분히 못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지가 않죠.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되어지는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가 있다. 그 말은 부딪히는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어디엔가에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어져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못 회복이 되어졌다 그 말이야. 여기서는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어진 것이 꺽쇠에 의하여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져 버려 가지고 그 저장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못 회복이 되어져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을 적에는 그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돼 버린다거나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등으로 소실되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